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 8월 취업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우리나라 20대 실업자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외환위기 당시보다 증가한 것으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우리나라의 20대 실업자 수는 39만 명. 이 중 취업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순수 실업자는 전체의 18.5%인 7만 2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 5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IMF 외환위기 당시의 10%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취업 무경험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앞서 8월 기준 20대 취업 무경험자의 비중은 지난 2012년까지 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기 상황이 극악으로 치닫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까지만 해도 취업 무경험자는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2014년부터 올해까지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령층을 확대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5세부터 29세까지 단 한 번도 취업을 해보지 못한 실업자는 지난 1999년 8월 13.5%에서 올해 8월 19.7%로 6.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역시 8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치입니다. 수치로 봤을 때 청년층의 취업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최근 더 어려워진 겁니다. 결국 청년 구직자들이 만족할 만한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취업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주로 가전기기에 많이 탑재되던 인공지능이 이제는 채용 상담부터 의료 현장까지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떠오른 인공지능이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한 취업준비생이 스마트폰 챗봇에게 평소 궁금했던 채용 정보를 물어봅니다. 이 챗봇은 인공지능 시스템인 왓슨을 기반으로 한 채팅 로봇인데 약 한 달 동안 면접 비법, 인턴 생활 정보 등 지원자가 궁금할 만한 내용을 학습시켰습니다. 채용 시즌에는 수천 명 이렇게 지원을 하면 저희 인사 직원들이 그걸 응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그 업무 로드가 되거든요. 24시간 본인들이 궁금한 것들을 대부분 질문을 대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인공지능은 의료 자문 분야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환자의 의료 기록을 분석해 적절한 항생제 목록을 보여주면 의사가 이를 기반으로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가장 적정한 항생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요. 거기에서 추천한 항생제를 이제 처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에 어떤 분야를 접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금융권이나 유통업계에서는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순 상담을 넘어 영업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시장은 오는 2030년 2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세계 해운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오던 우리나라가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 약소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해운업 재건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세계 해운업계 7위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법정 관리에 들어가 끝내 파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1만 명의 실업자와 3조 원의 운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계 13위 현대상선이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아직 한진해운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머스크 등 세계 선사들은 이 틈을 타 인수합병을 통해 몸짓을 불리고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류 네트워크가 축소되고 운임이 올라가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미주 노선 점유율은 1년 새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해운 산업은 우리가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야지만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또 해운과 조선 간의 상생 등 새로운 성장 전략을 통해 정부는 우선 국정 14개 선사가 결성한 한국해운연합을 지원하고
내년 6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등의 해운업 재건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확보하고 선박 투자 주체 다양화, 선사 화주 조선의 상생 방안 마련 등 해운업 특성이 맞는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세계 해운 경기 예측을 위한 해운조선 관측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자영업자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혼자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늘고 있어 저소득층 위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3만 2천 명 늘어난 413만 7천 명으로 2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실업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한 생계 목적의 창업이 많은 편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업 공채에 도전하는 취업준비생 5명 가운데 3명은 자신의 취업 준비가 합격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하반기 공채에 도전하는 취준생 844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8.4%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예체능 계열 전공자 가운데 무려 69.5%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졸업생이 66%로 재학생 48%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무 시간 이외에 카카오톡을 이용한 업무 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카카오 간의 공조 노력이 무산됐습니다. 카카오 측은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환영하지만 고용부와 특정 서비스 간 개별 논의로 진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고용부와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8월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서 저녁 늦게 업무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아침에 전달할 수 있도록 예약 전송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회사 측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공채가 한창인 요즘 올해 처음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지만 기업들은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기존 채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스피치 학원. 취업 면접 강의가 한창인 이곳은 블라인드 채용 이후 문의 전화가 늘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이후로는 그 하루에 한 10통 정도 이상은 그래도 블라인드 채용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학원을 찾은 취업 준비생들은 올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된 블라인드 채용에 적잖이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 전에는 아무래도 자격증 같은 걸 많이 따야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내 역량을 잘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특별히 어떤 부분 중심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어요. 사진과 학력, 출신지와 스펙 등 기존 항목들을 없앤 블라인드 채용은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 중입니다. 서류는 대폭 간소화됐지만 질문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0대 그룹의 자기소개서 질문 평균 글자 수는 무려 73자.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면접도 PT나 상황 면접 등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기업별로 맞춤형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인사 전문가들은 블라인드 채용이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의 연장선인 만큼 기존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유튜브라든지 내지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또는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에서 많은 부분들이 연구되고 있고 또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블라인드 채용은 민간 기업 10곳 중 5곳이 향후 도입할 의향이 있고 취업준비생 중 절반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공정거래위원회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 갑질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당정 협의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유용 근절 정책을 내놨습니다.
영업 비밀 침해가 있으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직권 조사에 나서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현행 최대 5억 원에서 정액 5억 원으로 늘립니다. 기술 자료는 유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유출만으로 처벌하고 기술 약탈 대기업은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11월 초엔 대기업의 협력업체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우리에게만 납품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전속거래 구속 금지, 주먹구구식이고 일방적으로 내리던 납품 단가 공정화 대책, 상위 협력업체가 제하청업체의 갑질을 대물림하는 협력업체 간 거래 공정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갑을관계 유형 중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가지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11월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이 등장하면 이어서 유통과 대리점 관련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열흘간의 긴 연휴, 유통업계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는 해외 여행객이 최대를 경신하는 데에도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하락하는 등 업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유례 없이 긴 추석 연휴, 유통업계에 오랜만에 찾아온 대목이었습니다. 업계마다 판촉전에 온 힘을 쏟았는데 실적에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백화점엔 이번 연휴가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세가 된 5만 원 이하 선물 세트는 물론 1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선물 세트마저 줄줄이 완판되며 지난해보다 20% 넘게 매출이 올랐습니다. 저렴한 선물 세트를 주력으로 내세운 대형마트도 쏠쏠한 재미를 봤지만 전통 시장에는 쇼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30% 넘게 매출이 줄었습니다. 면세점 업계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해외 여행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데도 매출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사드 보복 탓에 중국인 관광객 수가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중국 국경절과 중추절이 겹치는 대목 중의 대목. 이맘때마다 매출이 30%씩 오르던 것과 비교하면 국경절 특수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면세점마다 자동차나 상품권 등 각종 경품을 내걸고 내국인 고객 잡기에 나섰지만 중국인 매출 감소분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면세점 업계의 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한국에서 직원 없이 홀로 영업하는 나홀로 사장님의 수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 자영업자 수는 398만 2천 명으로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4번째로 많았습니다. 1인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982만 4천 명을 기록했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멕시코, 터키의 뒤를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 마련됩니다. 서울교육청은 동산정보산업고, 세명컴퓨터고, 덕수고, 덕일전자공고 4곳에 서울형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내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알바신고센터는 각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서 전문가가 학생들을 방문 상담에 돕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남성과 여성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서 결혼 확률이 각각 4.6배, 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희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등은 청년층 결혼 이행에 대한 개인 및 사회 가구의 경제적 배경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자기 집을 보유한 남성의 결혼 가능성은 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7.2배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부채가 많을수록 결혼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방 거주 여성은 수도권 거주 여성에 비해서 결혼 가능성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네, 이 하반기 공채가 조금씩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최근 취업준비생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기업의 부정 채용과 관련한 뉴스였는데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뉴스를 접했는데 채용 비리가 이처럼 만연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얼마 전 감사원이 공공기관 53곳의 채용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총 39개 기관에서 100건에 달하는 불법적인 채용 사례가 적발이 된 겁니다. 해당 공기업은 코레일을 비롯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강원랜드 등인데요. 감사에 들어간 공공기관에서 거의 어김없이 채용 비리가 드러난 겁니다. 심지어는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에서까지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공공기관 53곳에서 대부분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나 놀랍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채용 비리가 이루어졌나요? 네, 이 금융감독원의 경우는요,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시험 당시 총무국장이던 이모 씨는 청탁을 받은 지원자 A 씨의 합격 여부를 조회하고 필기시험에서 A 씨의 합격 가능성이 애매한 상황이 되자 아예 채용 도중에 예정 인원을 일부러 늘리고 또 필기시험을 통과하게 한 케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B 씨의 경우는요, 지방 인재를 10% 내외로 채용하기로 한 정책을 악용해서 출신 대학을 대전 소재의 한 대학으로 적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들통이 난 뒤에도 상부 보고를 누락하면서까지 채용을 강행했을 정도입니다. 네, 가장 엄정해야 할 감독기관에서 이 같은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채용 비리가 심각한 곳은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는 2012년부터 1년 동안 뽑은 신입사원 중에서 95%가 외부 청탁에 의한 채용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일반 사무, 카지노, 호텔 부문에서 모두 558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에 493명이 채용 비리로 들어온 겁니다. 이 중에는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권모 씨는 외부 청탁이 들어온 응시자의 자기소개와 면접을 부정하게 평가하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인적성 검사 후에 청탁 대상자가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하자 아예 3천만 원을 들여서 만든 검사 제도를 단순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 외부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현재 강원랜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상당수가 강원랜드 사회이사를 포함해 전직 국회의원, 시장, 또 부시장, 시의원, 군의원 및 강원랜드 주변 지역 번영회장 등의 친인척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이사인 송아무개 씨의 경우에는 동생, 아들, 또 처남, 외조카, 동서 등 일가족 7명이 모두 강원랜드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최악의 취업률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채용 비리는 정말 취업 준비생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네요. 부디 보다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관련자들이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이후 처벌이 안이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이 같은 비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미 2013년 신입사원 채용 비리는 2013년 10월 말에 밝혀졌지만 관련자들은 한동안 처벌을 받지 않고 아예 승진까지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특혜 채용 직원들 역시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간부직까지 지내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는 채용 비리가 밝혀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네, 이 관련 사항에 대해 종합일간지 한겨레가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313곳의 감사원과 관리감독 부처 등의 감사 자료를 입수해 분석을 해봤지만 충격적이게도 관련자들이 기소된 곳은 광물자원공사 등 6곳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유죄받은 판결 사례도 대구과학관과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에서 각각 1명씩 처리된 케이스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네, 5년간 대부분의 비리 채용자들은 결국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정말 현대판 음서제가 따로 없습니다. 이 같은 채용 비리가 계속 일어나면 결국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채용 비리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실제로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인사 담당자 307명 가운데 무려 절반가량인 48.8%가 채용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고요. 취업 청탁을 받았다는 응답도 40.7%를 기록했는데요. 또 채용에 도움을 준 지원자가 최종 입사했다는 답변도 96.7%로 나타나면서 채용 청탁이 실제 입사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이 같은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서 최근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펼쳐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족이나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채용 청탁을 신고할 가능성이 작아서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비리가 밝혀져도 처벌 역시 미약해서 오히려 신고한 제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채용 비리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가능한 해결책은 불공정한 채용을 지속적으로 밝혀내고 만약에 밝혀졌을 때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기관장에게도 조치가 엄중히 내려지는 것이 실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 인구가 100만 명을 넘은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사회적인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채용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